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덥네요. 열대야라고 하죠.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더운 그런 밤을. 대체적으로 여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밤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고 어느 정도 좀 시원한 바람도 불고 그러는데 간혹 그렇게 열대야가 찾아와서 낮하고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그런 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샤워를 하고 잠들려고 해도 바로 잠을 못 들면 또 20-30분이 지나면 똑같이 또 더워서 끈적끈적거리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일을 하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피곤할 때는 바로 잠이 들긴 하는데, 오늘처럼 이제 주말이 껴있는, 내일이 이제 주말이잖아요. 이런 날에는 좀 마음이 편안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워낙에 또 잠을 쉽게 이루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오늘도 이제 단어를 선택을 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택된 단어는 발상이네요. 발상. 발상. 예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한 2번, 3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상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몇 번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역적 사고방법, 기납적 사고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발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샌딩기라는 기계가 있어서 이제 모래처럼 얇은 입자를 에어하고 함께 이제 치게 되면 이게 보호 유리막이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치다 보면 이제 날르고 해서 또 어떤 제품을 치다 보면 그 제품에 맞고 튕겨서 이렇게 유리면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유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그 유리가 이제 조금씩 깎이면서 뿌옇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더니 이미 우리가 다 했던 것들이고 우리가 다 생각했던 것들인데 안 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게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안 되라고만 생각하지? 일단 안 되더라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발상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테이프를 좀 붙여놨더니 이제 보려고 이제 붙여놨죠. 어떤 테이프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근데 다른 분께서도 테이프 끈적이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고 까지고 하면 끈적이기 때문에 안 붙이는 게 더 낫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다 안 좋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겁니다. 물론 이제 미리 해보시고 경험하시고 터득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한다고 해서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적으로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테이프 한 조각에 찢어서 그냥 붙이는 정도인데 그 정도 한번 노력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제가 궁금하잖아요. 얘기 듣는 거, 안 되라고 얘기 듣는 것보다 직접 해보고 안 되는구나 라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훨씬 저한테 효과가 있다라고 교육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다들 안 된다고 하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오기도 생기고 왠지 기분도 나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의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래요. 살면서 안 되라는 생각보다는 왜 안 될까? 그리고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고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거를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직접 경험함으로써 느끼는 것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는 안 돼라고 했을 때 이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그걸로 넘어가겠지만 누군가는 안 돼라고 했을 때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한번 변형해보지? 또 이거는 어떻게 해볼까? 이걸 이래서 안 되니까 이걸 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발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발상을 할 때는 웬만하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왜 안 될까? 그리고 안 된다면 그 안 되는 것을 직접 말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게 크게 일하는데 큰
크게 좌우하지도 않고 비용 발생 부분에서도 별로 없다면 그냥 해봐라. 해보고서 왜 안 되는지 네가 한번 터득해봐라. 그리고 왜 안 되는지를 네가 생각해보고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저를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은 초점 맞춰갖고 저한테 다들 이곳저곳에서 안 되는데 뭐 다 해봤어 아 그게 말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순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제가 듣기에는 그냥 저한테 공격하는 것처럼 느꼈던 거죠. 그런 부분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5년 전, 6년 전 그분들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누군가 물어보면 안 돼! 라고 했었던 게 저의 입버릇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토대장정 거의 끝 무렵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국토대장정이 끝 무렵이었는데, 국토대장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발상을 생각하고 그걸 시행하려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고생을 해요. 그리고 되게 모험적인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막 비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경험치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조리있게 해서 빨리 이동시키는 게 나한테는 급선무인데 그 순간에 누군가 탁 튀어나와서 이걸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순간 그게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될까라는 생각, 의문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거는 시행을 못해요. 위험을 강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시간에 집중호우,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여름에는 걸어오는데 집중호우가 쏟아진 그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많은 대장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빠른 시간에 그 고생을 줄이고 또 학생들이 준비해온 옷가지들이 있어요. 그 옷가지들이 젖어버리면 걷는데도 지장이 되고 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워낙에 국토대장정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잘 씻지도 않을 뿐더러 또 옷을 아무리 캐는지 귀찮으니까 힘들고 귀찮으니까 한번 입고 땀이 배인 옷을 이렇게 처박아두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거기다가 옷이 다 젖어버리면 마른 옷까지는 다 젖어버리면 정말 감당할 수 없게 되죠. 또 여름이다 보니까 금방 이게 곰팡이가 쓸어서 냄새도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순간에 그분들의 말에 수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죠. 그래서 저도 입버릇처럼 그렇게 습관이 되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맞다라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는 맞겠지만 어느 순간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 금박한 상황에서 안 된다면 금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해보고 또 그렇게 의견을 냈던 사람에게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므로써 여러 가지 시나리오 구성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적 여유, 그 다음에 발상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냥 금박한 상황 그 상황에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굴르듯이 계속 반복되는 생활들이 이어졌던 거죠. 그거를 만약에 계속 그 의견들, 소중한 의견들을 되든 안 되든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 사람들과 머리 맞대서 한 번 더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면서 그래 다음 행사 때 혹은 다음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한번 해보는 거죠. 해봐서 해봤는데 안 된다 싶으면 빨리 바꿔서 플랜을 바꿔서 기존에 했었던 플랜대로 이어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무작정 하게 되는 것과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발상이라는 자체를 받아들이는 자체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 번쯤은 시도해보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가 무시당해서 이렇게 열을 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순간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네 분의 그 말들이, 그 네 분의 시선들이, 네 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5년 전에 내가 했었던 그 모습들과도 너무 흡사했기 때문에 내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사고했구나, 내가 저렇게 말을 했구나,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변화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순간 그걸 억제를 못하고 저도 약간은 발끈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크게 발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느꼈겠지만 좀 우스갯소리를 그냥 넘어가듯이 했지만 조카도 있고 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조카도 뭐라 그러지, 형도 뭐라 그러지, 주변 형님들도 다른 같이 일하는 형님들도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해봤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본 게 뭐가 있는데요? 뭘 시도해봤는데요? 머릿속 상상하는 거 말고 직접 실행한 게 무엇인데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서로 감정 싸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냥 순간 저는 저 자신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아, 왜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릴까? 안 된다라고 하기 전에 한 번쯤 시도해볼만 하고,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볼만 하고, 왜 안 됐다면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왜 주어진 시간에 급급해갖고 그렇게 굴러가듯이 하는 건 좀 안 좋지 않나.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장기적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몇 년, 앞으로 뭐 10년 이상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뭐 앞으로 3년 동안 해왔으니까 뭐 3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3년 동안 소모되는 유리의 양은 한 달 동안 적어도 10개 정도라고 봤을 때 1년이면 120개고 120개면 그 돈은 상당한 액수가 돼요. 4,000원, 5,000원이라고 하는데 5,000원으로 이제 마진을 한번 보죠. 마진이 아니라 단가를 한번 매겨보죠. 5,000원에 10개면 5만원입니다. 매달 5만원씩 나가는데 그게 12달이면 60만원이 돼요. 60만원이 3년이면 368, 180만원입니다. 180만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돈을 뭐 1,000원대로 줄일 수도 있고 2,000원대로 줄일 수도 있고 뭐 얼마 못 줄인다면 100원, 200원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하겠죠. 그 100원, 200원 줄이기 위해서 시간적인 노동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그 시간적인 노동들도 어느 정도 배분해서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겠죠. 100원을 아끼는데 시간이 10분 이상 투자한다. 그러면 굳이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100원을 아끼는데 1분이면 된다. 그럼 아낄 만큼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10분을 투자해서 1,000원, 2,000원 아낄 수 있다 한다면 충분히 해보면 가치가 있고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줄일 건 줄이고, 또 나가는 부분도 줄일 건 줄이고, 줄어드는 그 비용들 갖다가 다른 데 투자를 하든, 아니면 직원들 뭐 복지라든지 아니면은 책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이런 걸 투자를 하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 건데, 사람들은 좀 참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사장이 된다면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하루 걸리는 일을 만약에 10시간 안에 12시간이 걸리는 일을 10시간 안에 한다. 그렇다면 이 2시간 분량만큼의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만약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형광등은 이제 수명이 비슷하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그냥 형광등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형광등 수명이 한 달짜리인데 이 수명을 2달짜리로 늘렸어요. 그러면 형광등 한 달에 1,000원이 들어가는데 2달로 늘렸으니까 500원이라는 마진이 생긴 거죠. 한 달이 더 분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렇다면 500원 해서 이제 2달 동안 1,000원을 쓰게 되니까 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 정액하면 500원의 금액만큼 직원에게 주는 겁니다. 그 첫째 달은 그 직원에게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다음 달부터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아껴 들어가는 거죠. 아끼게 되면 그만큼 회사는 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1년치든 한 달치든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회사원들한테,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상해주게 되면 직원들은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 아이디어들, 많은 것들이 떠올릴 거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직원보다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자기 개발도 하고 또 회사에 이익이 되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부분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이야기가 또 늘어나면서 아, 이렇게 하면 거 어때? 저렇게 하면 거 어때? 아, 나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됐어.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회사는 자연적으로 커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회사가 커지는 거는 더 나아가서인데, 제가 봤을 땐 저는 회사보다는 개인이 더 나아가서라고 봐요. 대체적으로 회사를 더 크게 보죠. 근데 저는 개인이라고 봅니다. 그 개인이 더 발전이 되는 거죠. 발전이 된다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이 발전이 된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 1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10명의 직원들이 정말 가능성이 큰 직원들이고, 어떤 회사에 10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 100명의 직원들 중에 90명의 직원들은 그냥 회사 집 주어진 시간에 일을 하고
어느 정도 불만 불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회사가 있다면 어떤 회사가 더 클까요? 저는 전자 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열정적이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집단은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단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다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게 회사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에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회사에서 나는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나는 회사에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처음에는 그 말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도 떠안고 가야 되는 게 회사구나. 참 다양한 성격을 가진 분들의 직원들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되는 게 함께 가야 되는 게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기숙학원에 있을 때 진짜 엄청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술을 많이 밤새도록 먹고 술 냄새 풍기면서 아이들한테 술주정하는 선생님도 봤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는 회사에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에 이탈을 해서 어디 가서 1시간, 2시간 자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참 다양한 분들을 봤는데 처음에는 이해도 못하고 왜 저런 사람들이 이런 곳에 남아있을까? 왜 회사는 저런 분들을 데리고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서 데리고 가는 것과 모르고 데리고 가는 것 좀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결론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 시도를 하고 그런 방향 제시도 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말에 좀 기분이 상하셨거나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다 생각하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라는 것은 모두 다 함께 같이 끌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해보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서로 나눠보는 그런 어떤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마인드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발상이라는 그런 큰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틀이라는 것은 깨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틀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끊임없이 깨고 만들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발상이라는 틀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수용할 수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누구나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의 틀은 또 하나의 조직에서 만들어 놨다가 또 언제든지 누군가가 깨트리고 또 다른 발상이라는 것 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되길 희망하고요. 저도 사장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투자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향을 했지만 그래도 투자자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적인 마인드, 사장 마인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주인의식 하는데 이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솔직히 좀 가식이고 거짓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제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고 주인처럼 행동하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입장에선 좋겠죠. 저 사람이 그만큼 회사에게 보탬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주인의식은 회사의 주인의식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그리고 이 회사에 얼마만큼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면 어떤 것들이 개선했으면 좋겠고 어떤 것들이 하게 됐을 때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커졌을 때 나에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 결과가 토사구팽처럼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저 자신이 발전한다는 것. 저 자신이 발전을 한다면 어떤 일을 어디에서 하든 저라는 사람은 빛날 수가 있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저 자신은 꿋꿋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제 자신을 키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의식이라는 그리고 발상이라는 이 틀들을 깨고 부시고를 반복하는 그런 삶들을 저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생각이 내일 달라질 수도 있고 1년 후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정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야기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주관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20분이 넘어갔네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